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기 화요 집회 킹덤 힐링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이 땅에 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대한민국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권세한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이 킹덤에 불이 임하게 하시고 7영의 기름 부음과 7불의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킹덤 시즌을 맞이하여서 킹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어떻게 상처와 쓴뿌리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이다.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진동하심으로써 흔들어서 교회를 깨우고 있습니다. 교회를 깨운 나머지 참으로 놀라운 일은 10월 3일, 10월 9일 개천절하고 광복절을 맞이해서 광화문에 수백만 명의 인파가 모여서 주를 예배했었죠. 할렐루야. 교회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깨어나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킹덤으로 돌아가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재단, 무너졌던 재단이 회복돼야 되고요. 그 재단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개인 재단, 가정 재단, 그리고 교회 재단, 단체 혹은 각 영역별 7영역, 뭐 종교 영역뿐만 아니고 경제, 정부, 가정, 사회복지, 방송, 미디어, 또 그리고 교육, 뭐 이런 것들 다 회복돼야 되죠. 재단이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각 지역, 시, 군, 구의 지역의 재단도 회복돼야 되고, 각 도의 재단도 회복돼야 되고, 대한민국의 재단도 국가적인 재단도 회복돼야 되죠. 근데 그 재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동안 물론 우리 나름대로 기도해 왔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수단 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목적 삼는 기도에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 주의 임재가 강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또 이러한 가운데 방해하는 것들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견고한 진, 모든 이름, 모든 생각,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또 하나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있다는 것이고요. 상처와 쓴뿌리를 이제 회복하는 우리가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차 강의에서는 개요에 대해서 나누었고, 네 번째에서는 쓴뿌리의 열매들, 차가운 심신, 다섯 번째는 쓴뿌리 열매 두려움, 여섯 번째 거절에서는 쓴뿌리, 일곱 번째 쓴뿌리 열매 인간적인 시기 질투, 그리고 여덟 번째 쓴뿌리와 하나님의 질투, 또 아홉 번째 쓴뿌리와 교만, 열 번째 쓴뿌리 열매 혼묶음, 불경건한 혼묶음이 있고 경건한 혼묶음이 있다고 나눴죠. 그리고 11강에서는 쓴뿌리와 만병, 지난주에는 쓴뿌리와 분노, 잠깐 또 한 2, 3분에 걸쳐서 나누겠습니다. 분노,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분노 속에, 분노의 군중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사람이 분노를 가지고 있죠. 분노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정말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분노에 대해서는 주님이 분노에 대해서 분노하고 심판을 또 가져오고, 분노는 칼의 형벌을 가져오기도 하고 저주를 가져오기도 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최악의 경우 살인도 하지만 자가면역 질환 같은 질병을 유발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자가면역 질환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면역체들이 외부로부터는 외적의 침입, 병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 나쁜 균들을 딱 막아내고 또 체내에 발생한 악한 암세포들을 막 죽여야 되는데 건강한 세포들을 죽이는 자가 면역성 질환. 자, 이것 다 이제 상처와 쓴뿌리 분노에서 온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나누면 나눌수록 이 상처와 쓴뿌리가 치유되고 건강한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성품, 품성의 중요성, 인생과 운명을 좌우하고요, 건강도 좌우하고 대물림, 가족, 가정사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환경을 움직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묶여 있는 환경도 성품에서 오는 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믿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하늘문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 가려면 이제 앞으로 뒤로 넘어가 보세요. 그거 안 적었구나. 분노에서 자유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분노가 우리 성품 중에 한 성품인데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부분은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너무 과하게 표현해도 안 되지만 너무 억제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쩌면은 억울된 감정들에 의해서 우리 내장이 이제 상한다는 것은 이제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쁨이 너무 억울되면은 이 심장이 상하고 슬픔이 너무 억울되면은 폐가 상하고 그리고 이제 분노가 너무 억울되거나 과하게 표현되면 간이 상하고 두려움은 이제 콩팥, 놀래면 쓸개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감정을 좀 표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원인도 파악해야 될 거고 또 우리 분노하는 대상자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연합하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고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되는 것. 오늘은 이제 쓴뿌리의 열매 우울증에 대해서 좀 나눠보기로 합니다. 우울증뿐만 아니고 오늘 나눈 주제들은 이제 불안, 근심, 과도한 근심, 걱정, 염려, 조바심, 초조한 것, 불면증, 공황장애 뭐 이런 식의 이제 다 이제 여기에 좀 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울증과 비슷한 이유이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엮어서 좀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우울증은 사실 나중에 나누겠지만은 우울증 정도 가면요 우리의 영이나 마음에 악한 영이 이렇게 눌러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에서 눌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축사도 필요하게 돼요. 어쨌든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상처와 쓴뿌리 같은 스트레스, 큰 상처와 쓴뿌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세로토닌 같은 그 이제 행복 호르몬 같은 것이 유전적으로 좀 잘 안 나오는 유형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울증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두세 배 훨씬 많아요. 훨씬.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건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냐. 병도 차별하고 있네?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남성들은 중독증이 많아요. 대신에. 여성보다 훨씬 중독증이 많아요. 포르노 중독, 약물 중독, 뭐 이런 이제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술 중독들이 남자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여자들보다도. 그래서 병은 공평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울증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죠? 경쟁사대 시대, 우리나라처럼 치열한 경쟁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입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막 부모들이 유치원 전부터 경쟁시키죠. 그죠? 유치원도. 모든 것이 경쟁시대. 직장도 경쟁시대고, 사업도 경쟁시대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또 이제 그 큰 사고나 큰 충격, 이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이게 상처가 쓴뿌리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도 되고요. 여러분 직업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직업, 우울증을 주는 직업군이 있어요. 소방관들이요, 소방서에 근무한 사람들이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4배에서 5배 우울증이 많아요. 왜냐하면 처참한 환경을 보이니까. 불에 타버린 시체 이런 거 보면요, 그 충격이 말할 수 없어요. 경찰관들도 그러겠죠. 막 시체 보고 막 피를 맛보고 그래야 되잖아. 피 맛보진 않겠지 참. 냄새 맡고 그래야 돼.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이게. 연예인들도 좀 많은 것 같아. 그 영화 찍고 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가지고. 저기 그때 배트맨인가 무슨 뭔가 슈퍼맨인가 슈퍼맨 영화 찍고 죽은 사람이 있었었죠. 굉장히 우울한 역할을 했던가 어쨌든 뭔가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또 영향이 있어가지고 죽은 경우도 있고. 요즘 SNS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기 뭐 댓글로 인해 가지고 악플로 인해 가지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우울한 환경에 살고 있어요. 이제 우울증이 있어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과거보다는 많이 좀 나아졌습니다.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울증 환자 중에서 70%가 자기가 우울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이제 100명 중에서 30명 빼고 70명은 내가 우울한 걸로 인지는 해요. 좀 높아진 거죠, 과거보다는. 우울증 환자의 증상은 제일 많이 오는 게 이제 슬프고 비애감 오는 것이 제일 많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즐거웠던 것도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의욕도 없고 또 심하면은 잠도 잘 안 오고 불안하고 삶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고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하죠. 실질적으로 우울증 환자의 60에서 70%는 자살을 생각을 해요. 3명 중에서 2명이 자살을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10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 15명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상처와 쓴뿌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은 굉장한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 신체에도 몸에도 굉장히 큰 질병을 일으켜요. 상처와 쓴뿌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영향을 주는 게 자가면역질환, 만성염증 질환, 노화 촉진되는 것, 천식, 각종 알레르기 막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의 쓴뿌리는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은 주로 장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장에 대해서. 뼈가 썩으려면은 장이 먼저 나빠져요. 장이 먼저 나빠집니다.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장이 나빠지는데 장이 나빠지는 여러 가지 원인, 4가지 원인인데 그건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건데 먼저 장이 나빠진다는 얘기는 장 내에 해로운 균이 있어요. 유익한 균도 있는데 해로운 균도 있습니다. 해로운 균이 굉장히 많이 번식해요. 장이 나빠지게 되면은. 또 하나, 여러분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장누수 증후군. 자, 이게 발생되면은 장이 나빠지면은 장 내 해로운 유산균이 증식되고
장누수증후군이 발생되면은 장이 나빠지는데 이걸 보고 장이 나쁘다고 하는데 장이 나빠지면은 여러분 장에서 음식물을 소화하고 분해하고 흡수하고 좀 배설까지 하는 기능을 하는데 소화하고 분해하고 흡수함에 있어서 이게 현저히 떨어져 가지고 장에 독소가 생기는데 독소까지도 장이 흡수를 해버려요. 그럼 이게 혈액을 타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혈액이 탁해지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장내 유해균이 과다 증식되고 장누수 증후군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이게 장이 나빠지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다시 이게 혈액이 탁해지는 원인이 뭐냐 이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예요.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식습관이라면은 요즘이 이제 고기, 계란, 우유, 비린 생선 막 엄청 많이 먹잖아요. 고기는 너무 많이 먹죠. 자주 먹고 많이 먹고 자주 먹고 또 짜고 맵고 아주 강한 자극성 특히 매운 것 많이 먹어요. 매운 거. 그 오미가 있어요. 오미 5가지 맛이 있습니다.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것이 한의학적으로는 오장육부와 연관이 돼요. 오장육부. 신맛은 간하고 연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쓴맛은 심장, 그리고 단맛은 비위하고 연관이 되고, 그리고 짠맛은 콩팥, 그리고 매운맛은 폐하고 연관이 되죠. 그리고 이 5가지 맛은 각각 어떤 작용을 해요. 기능을 합니다. 이 신맛은 수렴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의 기운을 돋아주고, 쓴맛은 기를 내려줘요. 기를 이렇게 기운을 내려줘요. 기운을. 그래서 그 소화가 잘 안 된 사람들은 쓴 것을 먹게 해요. 기를 쭉 내려주기, 막 여기에 정체됐던 것을 쭉 내려주기 위해서. 단맛은 평화롭게 해요. 평화롭게. 그리고 짠맛은 흐물흐물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배추 짜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흐물흐물해져. 흐물흐물. 그리고 매운맛은 흩어버려요. 발산시키고 흩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감기 걸리면 뭐 먹죠? 고춧가루 타가지고 막 술에 타든지 뭐 콩나물에 타든지 고춧가루 타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들어왔던 감기 기운이 이 매운맛에 의해서 매운맛은 발한, 흩어버리는데 땀을 통해서 쫙 빼가지고 막 흩어버려요. 그러면 밖으로 튀어나가죠. 이게 매운 것을 많이 먹으면은 장하고 위하고 장에 들어가면은 위하고 장에 매운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유산균들이 유익하고 건강한 미생물들이 거기서 살지를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 제일 잘 먹어요.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매운 거. 이런 거 이제 식성을 잘못하고, 또 이제 대신에 잡곡과 나물 이런 건 잘 안 먹죠. 야채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그리고 흰쌀밥, 흰소금, 흰밀가루, 흰설탕을 많이 먹어요. 섬유질은 거의 안 먹죠. 섬유질이 들어가야지만이 이따 좀 더 설명할 텐데, 섬유질은 장에 있는 유익한 유산균들이 섬유질을 먹어요. 섬유질을 안 먹으면 유익한 유산균이 죽어버리죠. 번식을 하지 못하죠. 어쨌든 잘못된 식생활이 있고, 참 음료와 참 음식물,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들, 특히 냉장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저체온증에 대해서 나눌 텐데, 현대인들은 저체온증에 걸려 있어요. 우리 몸의 체온이 몇 도가 정상인지 아시죠?
36도 오브잖아요. 35도 이하로 내려가면 조금씩 위험해지는데 그 정도 저체온증은 아니지만 35.6도가 돼요. 대체적으로 10명 중에서 9명. 여러분도 재보시 말아요. 온도 재면 여기서 10명 중에서 9명은 35.6도예요. 36.5도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몸의 온도가 1도만 내려가면 암이 아주 잘 살아요. 좋아. 암 번식하기 좋아요. 장에 있는 유익하고 건강한 유산균들이 살 수가 없어요. 못 살아. 나중에 좀 자세히 나눌 것 한데. 자, 그리고 또 화학물질을 과다 나면 화학물질은 이제 양약, 영약이라고 했네. 양약. 특히 항생제, 타이레놀, 해열제, 진통제 먹잖아요. 장 유산균이 싹 죽어요. 엄청나게 죽어, 엄청나게. 각종 약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처와 쓴뿌리,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게 들어가면은 장이 안 좋아져요. 왜 안 좋아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장에는 무려 200조에 이르는 이 균들이 있어요. 균. 미생물들 엄청나죠. 엄청나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신생아는 좋은 균이 90%예요. 장에. 해로운 균이 10%. 어른 되면은 좋은 균이 30%. 해로운 균은 10%인데 중간균이 60%예요. 근데 유해균이 20% 이상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돼요. 문제가. 유해균이 20% 이상 되면. 요즘 토양으로 얘기하면은요. 비료 주고 농약 주고 제초제 살충제로 이제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땅 속에 있는 유익하고 건강한 균 다 죽어요. 대신에 해로운 것들은 막 살아남죠. 자, 유해균이 20% 이상이 되면은 장 점막이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장 점막에 세포가 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장벽에 틈이 벌어져요. 염증이 생겨. 이걸 보고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장벽에 틈이 생기는 거. 장벽은 수많은 육모로 되는 거 알죠? 육모가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화된 음식물을 분해하고 흡수하는데 여기에 소화하고 흡수를 하려면은 우리 안에 유익한 유산균이 아주 결정적인 작용을 해요. 미생물들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시금치를 재배했는데 칼슘이 많은 시금치를 재배하고 싶어가지고 땅에다가 조개 껍질을 막 갈아가지고 땅에다 뿌렸습니다. 그럼 이 칼슘이 시금치 뿌리에 들어가려면은요, 그냥 못 들어가요. 그 칼슘을 미생물들이 먼저 먹어서 코팅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시금치 뿌리가 그걸 흡수를 할 수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땅 속에 건강한 유산균, 건강한 미생물들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땅 속에 심어도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흡수를. 땅이 죽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내에 건강한 유산균이 없잖아요. 그리고 해로운 유산균이 많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양가 많은 음식을 드셔도 흡수가 별로 안 돼. 그래서 요즘은 풍요 속에
빈곤이란 말이 장에서도 해당돼. 뭐 잔뜩 먹었는데 영양실조래 이게. 옛날에는 못 먹으니까 영양실조잖아요. 그죠? 지금은 많이 먹는데 쳐서도 먹고 막 많이 먹는데 영양실조. 장에 건강한 유익균들이 유산균들이 너무 적어졌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장에 독소도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음식물도 분해도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완전한 분해도 안 돼요. 그럼 그걸 장에 흡수해서 온몸에 돌아다니면은 온몸에 염증이 생길 거 안 생길까요? 온몸에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온몸에. 그래서 이제 그 염증으로 인해 가지고 장벽 사이가 틈이 벌어지고 느슨해지는 것을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장누수 증후군. 그래서 장내 유익 해로운 균이 과다 증식한 것과 장누수 증후군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증상들이 불안하고 우울증이 나타나고 기억력 감퇴, 장누수 증후군으로 온다니까요. 장에 해로운균 증상돼가지고 과다 증식돼가지고 만성 피로, 소화불량, 복부팽 가스, 꾸르르 가는 소리, 뭐 변비, 설사, 교차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어쨌든 괜찮다가 어쨌든 좋았다가 관계없죠. 그러면서 발생된 질병으로 자가 면역 질환, 만성 염증, 이유도 없이 만성 염증, 철지도 않는데 여드름 생긴다든가, 노화 빨리 오고, 천식, 각종 알레르기, 여드름, 두통, 복부 비만, 뱃살 찌는 거, 크론시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크론시병. 장누수 증후군이 심해지면은 크론시병이 생겨요. 크론시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항문 주변에 염증이 생기죠. 직장과 항문 주변 사이에 구멍이 생기는 치루도 생기고 항문이 찢어지는 뭐 치열 등도 생기기도 하고, 어떻든 이것들이 용종, 누공, 청공, 장폐색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 궤양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염, 탈모, 아토피, 루푸스병, 건선, 우울증, 불안증, 불면. 여러분, 장은 이제 우리가 그 학교 때 배운 것으로는 음식물을 소화하고 분해하고 흡수하고 배설하는 것으로 배웠잖아요. 그럼 최근에 발견된 것으로는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장이 우리 몸에서 최대 면역기관이에요. 최대 면역기관이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최대 면역기관인데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있어요. 장에. 면역세포는 NK세포가 있고 뭐 T세포, B세포, 뭐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뭐 이런 대식세포는 들어봤을 거예요. 잡아먹는 것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왜 장 속에 많이 이제 면역세포가 있냐면은 장벽이 장이 이제 원래 좀 꼬불꼬불하게 돼 있죠. 꼬불꼬불하죠. 피면 꽤 깁니다. 몇 미터 되죠. 자, 그런데 이 장벽 해보면 육모들이 막 촘촘하게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장을 넓게 피잖아요. 넓게 펼면은 400평방미터인데 테니스장 2개 정도 돼요. 얼마나 넓은지 여기 상상되십니까? 장벽을 그대로 다 피면은 테니스 2개 합친 거예요. 테니스장 2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면역세포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겠어요. 면역세포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면역세포에 의해서 이제 외부에서 침입되는 병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균 다 이제 잡아먹고 또 체내에 생기는 암세포 다 이것을 해결하는데 요즘 환경으로 요즘 사람들이
최대로 장이 나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병이 잘 걸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잘 걸려요. 또 하나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밝혀졌어요. 두 번째 뇌. 신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장을 제2의 뇌라고 그런가? 근데 또 더 신기한 게 제가 예전에 이제 한의학 공부할 때 동의보감 봤을 때 무슨 얘기 나오냐면 장, 청, 뇌, 청 그래서 장, 청, 뇌, 청. 청자는 맑을 청자예요. 무슨 얘기예요? 장이 맑으면 뇌도 맑다. 옛날 사람들 어떻게 장하고 뇌가 연관되는지를 알았을까나요? 참 놀라워요. 놀라워. 장하고 뇌가 연결되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현대의학에서 장하고 뇌가 연결된 것을 발견한 것이 얼마 안 된다니까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현대의학자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 장하고 뇌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됐구나. 그래서 장, 뇌 연결축이란 이론이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신경생리학자 마이클 커손이라고 컬럼비아 의과대학 이제 교수인데 장을 제2의 뇌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처음 발표를 했어요. 장하고 뇌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된다. 당연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장하고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 유산균, 이제 미생물들 있잖아요. 이것은 미생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하고 뇌를 연결해주는 신호 전달 역할을 해줘요.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래서 건강한 이 미생물들의 유산균이 많을수록 장도 좋아지고 뇌도 좋아지고. 해로운 균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도 나빠지고 뇌도 나빠지고 병도 많이 걸리고 성격도 더러워지고 막 이러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장이 건강해야지 장수한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했죠. 일본의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장 내의 미생물과 치매의 관계, 장 내의 미생물과 치매의 관계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망증으로 치매로 진단된 65세에서 95세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유산균이 많은 유제품을 하루에 200리터 총 12주간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이게 치매가 5.3% 감소됐어요. 그리고 건망증으로 진단을 받은 남자 여자 128명 좀 나이 드신 사람인데 이분들을 대변 속의 세균 그래서 장내 세균을 이제 분석한 거죠. 치매 환자는 장에는 박테로이데스는 우리 장내에 유익한 균이거든요. 건강한 균이에요. 치매 환자는 박테로이데스란 균이 매우 적었어요. 매우 적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장하고 행복 호르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나타나요. 행복 호르몬. 이 6가지 행복 호르몬이 있는데 앞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엔돌핀 아시죠? 엔돌핀 들어봤죠? 기쁨,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암세포를 파괴하고 노화 방지하고 멜라토닌, 수면, 안식, 잘 때 나타나는 우울증 회복에도 영향을 주고 세로토닌, 우리를 행복하다 할 때 세로토닌 나요. 도파민, 쾌락, 즐거움, 천연각성제 역할하고
콜레시스토인데 잘못 적은 것 같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콜레시스토인데 뭐 하나 빠졌습니다. 콜레시스토키닌. 이것은 이제 이 쓸개 쪽에서 나와요. 쓸개 쪽에서. 그래서 만족하는 거, 포만하는 거. 옥시토신, 이제 여성분들이 출산할 때 많이 증가되는 호르몬인데, 우리 안에서 극치의 희락,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게 행복 호르몬이죠. 행복 호르몬. 자, 이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인데, 이 세로토닌에 이게 행복을 주는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이죠. 이것이 95%가 장에서 만들어져요. 장에서 만들어요. 자, 또 2015년 미국에서 칼텍이라는 연구진이 연구했는데 어떤 쥐를 시험했는데요. 장을 완전히 미생물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요. 지독해 사람들 보면은, 그죠? 어떻게 동물들을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에 균들을 싹 죽였어요. 싹 죽였더니 쥐들이 웃는다고는 좀 이상하네. 행복한 게 없어요. 행복한 게 확 줄었어요. 세로토닌 분비가 확 줄었어요. 확. 장에 균이 없으니까요. 또 그리고 이 균이 하나도 없는 그 쥐에게 다시 유산균을 미생물들 막 집어넣었더니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됐어요. 세로토닌하고 장에 유익한 유산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이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또 이것은 이제 그 미국의 국제 학술지 네이처 미생물학에 발표된 건데, 벨기에의 루벤 칼토릭 대학 내과의학연구소 팀이 무려 1054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했어요. 우울증 환자에게 아까 크론시병 얘기했습니다. 크론시병, 장질환, 크론시병을 일으키는 세균, 그리고 신경 활동을 억제하는 뇌 속의 물질은 가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바가 이제 뇌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뇌 물질 중에 하나인데,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좀 안 좋은 쪽이거든요. 근데 이 세균과 신경 활동을 억제하는 뇌 속 물질을 가바를 만드는 균이 많이 이제 발견됐다는 얘기거든요. 반면에 염증을 치료하거나 도파민을 생성하는 두 종류를 만드는 세균이 우울증 환자에게는 별로 없었어요. 별로. 이 행복 호르몬하고 장의 유산균하고 장의 유익균하고 아주 연관이 깊어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조바심 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었을 때 장의 유산균이 어떻게 될까요? 유익균이 죽는다는 얘기죠. 죽고 해로운 균들이 막 증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처와 쓴뿌리가 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모든 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근데 장에도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장에도.
이 신경 전달 물질, 신경세포가 뇌에 있듯이 장의 근육과 장벽의 장에도 장 위와 장 근육 중에 인터스티셜 세로포카젤이란 좀 전문 용어인데 ICS인데 ICS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발견돼서 최근에 이게 놀라운 일들이라고요. 이게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행복하지 않은 호르몬을 나오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장에 있더라 이게 장에. 그래서 우리가 사둔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배가 아픈 이유가 밝혀졌다니까요. 진짜로 배가 아픈 이유가. 아까 이제 콜레시스토키닌 아까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만족감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만족감 주는 호르몬, 포만감을 줘요. 포만감. 이 만족감과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콜레시스토키닌인데 이것은 이제 아까 쓸개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쓸개. 자, 이 쓸개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 쓸개에서 쭉 앞으로 나가서 12장 흘러갈 담즙이 콜레시스토키닌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억제가 돼 가지고 이 나가는 분비물이 나가서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갈 때 이제 쓸개즙은 지방을 녹이거든요. 지방을 분해시키거든요. 지방을. 쓸개에서 쓸개즙이 나와서 12지방으로 들어가서 음식물 지방을 분해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하는 역할이 신경 전달 물질이 콜레시스토킨이라는 물질이에요. 콜레시스토킨이라는 이 물질이 나와야지만이 쓸개에서 쓸개물이 나와가지고 췌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막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분비가 안 돼요. 분비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분비가 안 되면서 이게 이게 그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쓸개로 이제 췌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문이 닫히거든요. 문이 닫히게 돼요. 여긴 나는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요 놈을 열려고 이게 뒤트는 거 이게 사둔이 논사면은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플 수밖에. 이게 이 물질이 발견됐다니까 이게. 좀 신기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계속 다시 공부하고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수록 성품하고 질병이 연관되거든요. 직접적으로. 성품이 믿음이구나. 믿음. 성품이 행복이구나. 성품이 사랑이구나. 좋은 성품을 얘기하죠. 이게 이제 오더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제 오늘 우울증을 주로 불안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 뭐 이런 것을 살펴보는데 어떻게 자유할 것인가 좀 나눠보죠. 자유할 것인가. 앞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장에 건강한 음식을 꼭 섭취해야 되겠죠. 장에 건강한 음식, 야채, 나물, 잡곡밥, 쌀로는 제거하지 않는 쌀, 밀가루, 설탕, 설탕도 이제 흑설탕, 소금도 정제되지 않는 소금, 빵도 통밀빵, 쌀로는 제거하지 않는 현미, 이런 것들을 이제 복용해야 되겠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의 유산균, 유익균들은 섬유질을 먹고 살아요. 섬유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섬유질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장에 기쁨을 주는 거죠. 기쁨을. 섬유질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장이 기분 나쁘겠죠. 찡그리고 있을 거예요. 찡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섬유질이 들어가야지만이
장벽과 장벽 사이에는 그러니까 음식물을 분해하고 이제 흡수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그 활동을 잘 못한 장벽 속에는요, 이 숙변이 쌓여요. 숙변. 이 숙변이 이렇게 굵게 쌓이는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맣게 미세하게 쌓여요. 미세하게. 장벽에 달라붙어 있어요. 그 장벽에 달라붙어 있으면 음식물 흡수를 방해하겠죠. 영양분 흡수를. 근데 섬유질이 들어가면은 요놈들 잡아서 빼고 나오거든요. 요놈들. 그래서 우리가 섬유질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을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장을 따뜻하게 하셔요. 장을. 다른 데는 차게 해도 장은 따뜻하게 하셔야 되고, 찬 음식 조심하셔야 되고,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료수, 냉장고에 들어있는 물,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이나 과일들 조심해야 되겠죠. 이제 유산균이 살 수 있는, 유익한 유산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은 따뜻 36도 오버해야 돼요. 지금 요즘 저체온증이라고 했잖아요. 저체온증 중에서 굉장히 장에 유산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보고 울어보고 웃어보고 막 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 새로운 반응이 나타났어요. 아, 우리 철야 때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완전한 회복되면은 아마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리 우울증은 눌려 있다는 얘기예요. 눌려 있다는 얘기예요. 눌려 있다는 얘기. 우리가 소리 지르고 감정을 크게 표현하고 크게 웃고 크게 울고 크게 노래하고 하면은, 크게 기뻐하면은 눌렸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거든요. 눌렸던 감정들이 터지게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우리 육체 장에 유산균들이, 건강한 유산균들이 많이 증식될 뿐만 아니고, 그래서 피가 맑아지겠죠. 자연스럽게. 뿐만 아니고 내 혼, 저와 여러분이 혼이, 저번에 이제 혼 묶음에서 좀 살펴봤던 것인데, 혼이 위축이 되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누구한테 막 윽박 받으면은 혼이 위축이 돼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죠? 바보 되잖아요. 바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군대 가잖아요. 1년은 바보예요. 바보.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러다가 이제 상병 정도 되면은 조금 제정신 돌아와요. 그 제대할 때 되면은 거의 돌아와서 제대하게 되죠. 왜냐하면 얼마나 눌렸는지, 얼마나 혼나는지. 그렇게 혼나니까 이 넋이 나가더라니까. 혼이 나가더라니까. 혼이 나가요. 혼이. 저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논산에서 훈련 받고 이제 저기 춘천 가가지고 대기병 있어요. 대기 시절에 어디로 전출할 때까지 사역지라고 그러나 근무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대기해야 되거든요. 이 대기하는데 춘천인가 홍천인가 대기할 때 그 한 보통 짧으면 일주일 아니면 10일 정도 대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청소나 하고 딱 이제 똑바로 하고 서 있는 거죠. 뭐 누구한테 이제 눈밖에 안 나야 되니까, 잘못 눈밖에 나면은 막 얼차려 주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대대장이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바둑 줄 줄 아는 사람 나와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데 한 사람 좀 물어보다, 너 몇 급이야? 몇 급이야? 제가 이제 몇 급이라고 했더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바둑 뒀죠. 좋잖아요. 남은 다 이제 일하는데 저만 바둑 두니까. 한 일주일 하고 났더니 거기 고참이 와가지고, 건방진 놈. 네가 할 줄 알아도 못한다고 해야지 하면서 막 되게 혼났다니까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잘해도 혼나고 이유도 없이 혼나고 못하면 더 혼나고.
그럼 이게 멍청해지는 멍청 눌려가지고 계산도 안 되고. 그러듯이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억울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욕하고 험담하고 우울해지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속에 살면은 이게 혼이 눌려. 혼이 눌려가지고 머리가 이게 잘 안 돌아가죠. 행복 호르몬이 잘 안 돌아가듯이. 그래서 여러분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이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을 위해서 한번 막 더 해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혼 눌림에서 이제 자유해야 되죠. 그리고 영적으로 또 이제 마음으로는 좋은 일도 행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늘 품어야 되고요. 행복한 것, 행복한 생각.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은 바로 지워버리시고 좋은 생각만 생각하시고 슬픈 것이 힘들게 해야 되거든 바로 지워버리시고 기쁜 거 생각하시고 계속 해야 되죠. 계속.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킹덤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우리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자, 성령의 열매 아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자, 성령의 열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품의 기름 부음이라고 저는 붙이고 싶어요. 능력의 기름 부음도 있듯이 성품의 기름 부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사야 61장 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기름 부음을 받을 시기인데 칠중성의 기름 뿐만 아니고 성품의 기름 부음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희락의 영, 사랑의 영, 화평의 영, 오래 참음의 영, 자비의 영, 양선의 영, 충성의 영, 온유의 영, 절제의 영. 여러분 이것들을 받을 시기예요. 이런 성품이 그래야 믿음으로 연결되거든요. 건강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이 100% 믿음을 가지신 것은 그분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100% 다 100%예요. 우리는 다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적어요. 여러분 성품이 온전해지기 전에는 100%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품이 온전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룰 때 성품을 다루는 거예요. 성품을 다룹니다. 성품을. 그래서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성품을 다루시구나. 그래서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서 복을 주시려 하시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필이면 저 사람을 붙이시냐고? 제일 힘든 사람 나에게 왜 붙이시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이것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킹덤의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도 저와 여러분을 해롭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해 안 가시죠? 문재인, 조국 이런 사람이 없었더라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깨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저들이 좋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조국이 어제 내려왔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랬어요. 한 달 더 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깨어나려면은 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주님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더 있어야 되겠어요. 지금 많이 돌아왔거든요. 문재인 찍었던 젊은 층들이, 중도층들이 잘못 찍었다고 지금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선호도가 역전됐죠. 처음으로 역전됐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되는 거니까 저렇게 이제 무지하고 목매하고 아나무인이고 내로남불하는 사람들이 막 휘저어야지만이 더 깨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북한 정권도 처음에는 막 저렇게 막 격하게 나쁘게 반응이 나왔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되고 음녀 바벨론과 싸워야 되고 거짓 선지자 싸워야 되는데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과 미리 싸우는 것도 있다. 그죠? 저와 여러분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환경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전부 다가 전부 다. 그래서 그 사람 보면은 나에게 나쁜 짓 해도 감사합니다. 좋은 짓 하면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좋아져요. 우리 성품이. 그거 외에 그렇게 외에는 강력하게 바뀔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딱 사람들이 와야지만이. 그래서 여러분 희락의 기름 부음을 비롯한 성령의 9가지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축복하는데 잠언 12장 20절 합독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과 화목하지 않고는 희락이 영이 오기 힘듭니다. 할렐루야. 누구하고 화목해야 될까요? 사이가 좋은 사람하고 화목하는 것은 이미 화목했는데 뭘 화목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사이가 나쁜 사람하고 화목해야지 진짜 화목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이가 나쁜 사람하고 보면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겠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떤 사람 소화가 잘 안 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겠죠. 할렐루야.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깔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롭다. 믿습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저 사람 내가 적극적으로 품어야 된다. 내가 담대해져야 된다. 내가 강해져야 된다. 제 아는 사모님은 잘할 때 아버님만 정말 엄한 아버님 한테 잘하고 힘들었어요. 결혼했는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 다 그러네. 어찌해야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딱 예언기도 받는 외국에서 유명하신 분이 딱 와서 하는데 딸아 네가 많은 고생했다. 하지만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강한 사람 붙였느니라. 그 사람의 강함을 회복하기 전에는 주변에 강한 사람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강함을 회복하기 전에. 성품이 담대해지기 전에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악을 맞서서 싸울 정도의 강한 힘이 생겨야 되죠. 강한 성품이 있어야 되겠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리고 착한 마음들은 좋긴 한데 어려운 환경이나 극한 상황이면 돌파할 수는 없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은 강한 기질의 사람이 돌파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데렐라 증후군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나라에서 신데렐라하고 비슷한 여자가 누구죠? 콩쥐 팥쥐. 콩쥐의 증후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착한 척 보이고 선한 척 보여가지고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증후군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여차없이 강한 사람 붙여주셔요. 센 사람 붙여줘요. 깨야 돼. 자기의거든요. 자기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돌아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다들 있죠. 조만간에 그분을 찾아가 가지고 화해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희락의 영이 임할 거예요. 믿습니까? 희락의 영. 그러면 우리 몸도 건강해질 거고 위축되어 또 혼도 살아날 거고 마음도 평강을 임할 거고 희락의 영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울증은 병도 아니잖아요. 이거 우울증. 희락이 딱 오면은 순식간에 날아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온전한 건강 회복될 축복합니다. 평강을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너희를 흠없게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이거 과거형으로 쓰였다니까. 과거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원칙만 지키면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지난주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